볼게요. 자, 지금 우리 겨울 4월달이고 이게 지금 교재가 이렇게 되는 건 알고 있지 얘들아? 이게 본 수업이 들어가는 거죠. 본 수업이 1, 2, 3, 4, 4주차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도 원래 1, 2, 3, 4예요. 종류별로. 그래서 오늘 요거 나가는데 여기가 뭐가 있는 거예요? 문학이 있고 문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독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어휘는 나다도 있는 것이고 대치동 모의고사도 있고 서바이벌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본 수업과 과제,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도 문제 풀어오고 여기도 해오고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교재입니다. 우리 교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1주차 수업, 요건 이제 수업과 관련된 것들이야. 수업 관련돼서 문학, 문법, 독서 수업을 한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과제를 한다는 건 요거를 이제 1주, 2주, 3주로 나누는 거예요. 1주부터 4주까지 여기 있는 것들을 해오는 것은 과제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대치동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2주차, 4주차에 진행될 마다 하는 거니까 다음에 2주차 때, 4주차 때고 오늘 아까 조금 풀었던 걸 진행할 겁니다. 대치동 모의고사를. 자, 1주차 문학 개념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문학 개념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술자와 시점인데 박스 별표 친다 얘들아. 이거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소설이야, 소설. 소설과 관련된 마이 갓. 소설과 관련된 거고. 자, 서술자 별표 첫째 얘들아. 서술자 시점은 되게 중요한, 소설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알고 있어야 된단다. 그래서 뭐 서술자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 이거는 선택지라고 하는 거야. 선지에서 이런 서술자들을 되게 많이 물어본다는 뜻인 거겠죠. 그러면 자, 서술자 간다. 소설에서 작가를 대신해 밑줄 치고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하는 건데 이건 소설인 거야. 여기다 한번 적어보자. 문학의 4가지 갈래가 있죠. 문학 4가지 갈래 아는 애라고 적어볼래? 뭐 있지? 서정 갈래가 있고 두 번째가 서사 갈래가 있죠. 세 번째가 극갈래가 있고요. 네 번째가 교술 갈래. 그래서 갈래는 4가지 있는 건데 외웠니? 시작. 뭐라고요?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갈래, 교술 갈래. 이게 문학 작품을 4가지 갈래로 얘기하면 이거고, 서정 갈래가 뭐와 관련된 거니? 시죠. 서사 갈래가 뭐와 관련된 겁니까? 이게 소설류인 거죠. 극갈래에 뭐 있어요? 희곡과 시나리오라는 문학 장르가 있죠. 그죠? 교술 갈래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했죠, 이게? 그렇죠. 이게 수필 1기가 교술 갈래예요. 이 중에 서술자와 관련된 것들은 무슨 갈래일까요? 그렇죠. 서술자는 서사 갈래에 해당하지, 극갈래에 서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서정 갈래에 서술자 있어, 없어? 없어요. 교술 갈래도 서술자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술자는 소설에서 독자에게 작가를 대신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한다라는 개념. 기억해 주기 바란다. 자, 그래서 서술자는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꾸며낸 인물로 작가의 뭐라고 하죠, 이거를? 허구적인 대리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허구적 대리인. 그래서 작가와 서술자는 같은 인물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서술자는 소설에 나로 등장하는 거 몇 인칭이라고 하죠, 이거를? 1인칭 시점이라고 하죠. 그와 그녀라고 하는 거 몇 인칭이라고 하죠, 이거를? 3인칭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시점하고 관련이 있어서 서술자 앞에다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시점이라고 쓰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자, 시점 나갑니다. 시점.
자, 시점은 소설 속 인물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설 속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뭐라고요? 바라보는 관점을 시점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1번 위치에 따르면 우리 뭐라고 그래 이거를? 작품 안, 작품 밖이라고 하죠. 작품 안을 뭐라고 그래? 1인칭. 작품 안에 있는 건 1인칭, 작품 밖에 있는 건 3인칭. 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면은 뭐라 해? 나도 1인칭인 거고 나가 아니면 3인칭인 거죠. 그쵸? 그리고 어디까지 하는가? 4가지 하는데 자, 서술 어디에 있는가? 작품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품 안에 있고 요거 보자. 이게 중요한 거다. 자, 서술 주인공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가? 그러면 서술자 나가 작품 안에 있고 자신의 이야기하는 거 무슨 시점이라고 합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고, 자, 서술자가 주인공의 속마음을 모르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거고, 자, 서술자 인물들의 속마음과 현재 상황 모두 알 수 있는 정보, 현재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고,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으니까 3인칭이죠. 3인칭에서 겉으로 보이는 내용만 전달하는 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시작.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관찰자. 4가지의 시점이 있다 라는 거. 됐습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부터 가보자. 뭐라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부터 가보자. 시작. 작품 속 동그라미 치고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 1인칭 주인공이다라는 거고, 자, 너희는 이런 시점도 알아야 되고 이런 시점의 특징들도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특징들 같은 것도. 그래서 첫 번째 형광펜치입니다. 내면 세계는 당연히 알겠지. 자기 이야기니까. 그래서 독자는 주인공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주인공에게 친근감,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주인공이 자기 이야기라니까. 이거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거고, 나의 입장에서만 서술된다라는 거고, 그죠? 그래서 독자는 주인공이 보고 느낀 것만 알 수 있으며 서술 내용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여기 나왔다. 서술 내용이 주관적이기 쉽다. 별표칩니다. 주관적이기 쉽다라는 게, 자, 요게 뭐라고요? 요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인칭 주인공의 시점의 특징.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시점인 거예요. 문학 강의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22세쯤 책상 돌려주면 그때 나로서는 나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뭐라고 하는 건 이거를 서술자고, 그리고 얘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 이거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얘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년을 2달 주도 애를 쓰고도 반영은 실행으로 목숨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까 말 들을 때 잤을까 하는 의심이 날 마치 나는 귀가 번쩍이었다. 8, 9세까지 부모의 고향 충청도촌에 살았고 1년도 2번씩은 출란 받았지만 설마 이렇게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면서 주인공 나가 조선현 씨를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구나 라고 너희가 알아내면 참 좋은 거다 라는 뜻입니다. 됐지? 그러면 이 글 서자의 가장 적절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소자는 작품 속 인물이다. 맞습니까? 맞는 거죠. 여기 2번인 거고요. 얘들아, 소작인이 뭔지 알죠? 자, 소작인 위에 봐봐. 이거자. 소작인이 뭐니? 자기 땅 갖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땅 갖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땅 갖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럼 소작인 위에 누구 있는 거니? 소작인 위에 뭐라고 있죠? 땅주인, 내 가운데 있어요, 이게. 땅주인은 뭐라고 그래, 우리가? 지주죠. 지주 사이에 있어, 이게. 옛날 많이 나와, 이게. 마름이라고 있어, 마름.
그러니까 뭐냐면 지주가 직접 소작인한테 도지 이게 자기가 막 해가지고 10가마가 나왔으면 몇 개를 가져갈까 소작인이 딱 쌀 10가마가 나오면 너무 적다 야 농사 지겠니 이거? 내가 그렇죠. 그래서 계약하기 나름인 거지만 지주가 나쁜 놈이면 몇 가마 주겠어? 한 2가마 1가마 주는 거고 며치가 몇 가마 가져가? 8가마 가져가면 소작인이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럴 때 지주가 이걸 직접 받아 중간 관리인이 있는 거예요. 마름은 뭐라고요? 중간 관리인이 있고 이 마름이 소작인 A 또는 소작인 B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소작인 C 이렇게. 그러면 이 마름들은 중간에 소작인한테 뭘 받을까? 뇌물을 받아요. 뇌물을. 왜냐면 마름이 마음에 안 들면 야 너 이번에 딱 안 줄 거야 이러면 그러니까 권력자야 권력자. 지주는 자기 편하려고 마름 시키는 거고. 이렇게 지주, 마름, 소작인의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란다. 됐습니까? 마름 많이 나와요 이거. 그치? 필기했니? 내가 이거 쓰는 거 필기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여기다 쓰는 거 필기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자, 1인칭 관찰자 시험 갑니다. 관찰자 별표. 자, 관찰자라고 하는 건 자기가 주인공은 아닌 거죠. 주인공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관찰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다 쭉 쓰세요. 빨간색. 관찰이라고 하면 특징이 뭐냐면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였죠? 여기는 주관적이죠. 근데 객관적이고 또 뭐 하는 거니 얘는?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 추측해야 돼. 추측을 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추측.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만 겉으로 보는 것을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너희들 내 문법 강의 다 들었니? 그리고 4월달에는 내가 문학 개념어 강의 줄 건데 너는 체리는 문법부터 다시 들어야 되는 거 너 문법 다 들었어? 하나가 뭐야? 문법 다 들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 갖고 와야 되는데 필기 검사 저 남주에 다 듣고 오고 그러면 오늘 문학 개념어를 다음 주에 줄게요. 저 근데 다음 주에 아예 못 와? 또 듣는 거예요. 체리는 문법부터 듣고 그래서 현대식 고전식 다 듣게 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케이 좋습니다. 이따 설명할게요. 자 작품 속 부수적 인물인 나가 근데 나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부수적 인물인 거죠. 주인공을 관찰하여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거야. 관찰자는 내면세를 속속들이 안다.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속속들이 알지를 못한다. 형광펜 속속들이 알지는 못한다가 중요한 겁니다. 등장은 내면이 직접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독자는 긴장감과 신비감을 느끼며 인물들의 심리와 성격을 뭐라 할까 이거는 추측 혹은 관찰하며 작품을 읽게 되는 것이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다. 그래서 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인데 오키야 이거 엄마 갖다 드리고 지나간 달 밥값이라고 나는 누구냐 남자야 남자 하숙하는 남자야. 그 봉투를 갖다가 어머니께 아니지 나가 누굽니까 이게? 나가 오키죠. 오키 어린 오키입니다. 오키 어린 딸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주인공이야. 어머니는 그 봉투 받자마자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얘들아 이건 뭐하거니 이건 관찰한 거죠. 관찰한 거야. 그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아있을 때보다 더 새하얗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새하얗다고 생각되었을 때 뭐한 거니 이거는 지금 추측을 하는 거야. 이런 게 뭐라고 한다고? 이런 게 관찰자 시점인 거야. 어머니는 그 봉투를 들고 어쩔 줄 모르는 듯 동그라미 친다. 이런 것도 추측이야. 추측. 뭐하는 듯 같다. 초조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그냥 객관적인 관찰인 거지. 객관적 관찰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은 무슨 시점이라고 한다고요? 시작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래서 내가 서술자인데 주인공을 관찰하는 것은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서술자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가 있니?
1번. 1번 틀렸죠.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관찰자지요. 그리고 작품 안에 있는 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자. 다시 한번 요거 필겠니? 요거 객관적이다, 관찰이다, 추측이다, 행동 겉으로만 간다가 관찰자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못 믿어온 서술자. 1인칭 시점에 소설을 읽는 독자는 나의 판단과 설명 의존해서 이야기를 파악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서자가 어리거나 아는 것이 없어서 비도덕적이면서 상황이나 대상을 잘못 인식하고 미숙하게 판단하는 사람인 경우가 있어서 사랑과 선임의 어머니 다른 부분을 보자 했을 때는 이게 못 믿어온 서자가 뭐냐면 여기 얘기하는 거야. 나가 누구자? 나가 서술자지. 근데 이게 오키야. 오키인데 얘가 성인이야?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서술자라고 하는 것을 이게 미숙한 서술자라고도 합니다. 미숙한 서술자라고도 한단다. 미숙한 서술자. 오키 눈이 아버지를 닮았다. 고운 코는 아마 어머니 닮았지. 고 입하고 그러냐 안 그러냐. 어머니도 오키처럼 곱지.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물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의 심리를 모르는 거야. 그냥 눈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저씨가 우리 어머니를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뭐 불륜이야 뭐야? 응? 이 아저씨 어머니 옛날 남편의 친구야? 사별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 뭐라고 그래 우리가 좀 썸 타고 있는 거야? 그 썸 타는 걸 이 아이가 요새 아이들은 뭐 눈치 빨라가지고 금방 알지만 이 어린아이는 알아 몰라. 모르니까 미숙하다는 거야. 아저씨 입태 우리 엄마 못 봤슈? 이게 무슨 말이니? 엄마 이쁘지 엄마 이쁘지 엄마 이쁘지 곱지 했더니 아저씨 여태까지 우리 엄마 못 봤슈? 우리 엄마 못생겼는데요? 우리 엄마 얼굴 못 보고 지금 나한테 이러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저씨의 생각을 전혀 모른다. 이런 오키 같은 서술자를 뭐라고 한다? 시작. 못 믿어온 서술자, 미숙한 서술자, 어리숙한 서술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 서술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순수함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야. 통속적으로 통속적이 뭡니까? 약간의 세속적이고 이런 것들을 통속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통속적으로 흐르는 걸 방지했다라고 하는 거야. 방지하고 아까 얘기했죠? 순수함이다. 그러니까 순수함은 통속적의 반대말입니다. 통속 소설은 약간 야하고 흥미 위주의 소설을 통속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어린서 내세웠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뜻인 겁니다. 것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자, 3인칭 관찰자 시점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지금, 서린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누구야? 정윤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윤이도 그렇고, 독감 때문에 다 영상 보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인칭 관찰자 박스 친다. 자, 관찰자, 아까 내가 1인칭 관찰자 할 때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거 한번 쭉 적어봐. 관찰자의 특징 뭐라고 했지, 아까 선생님이? 객관적이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 한다? 관찰한다 라고 했지? 그 다음 뭐 하는 것이다? 주로? 추측하는 것이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3인칭은 뭡니까? 작품 안에 있어? 작품 밖에 있어? 작품 밖에 있다. 이런 거죠. 좋습니다. 작품 밖 동그라미, 인물의 속마음을 알아 몰라? 모르는 채 하니까 뭡니까? 추측하는 채, 관찰하여. 그래서 보고 듣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보고 듣는 겉으로 된 얘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점,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서자 일체 해설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자, 무슨 태도다 이거? 객관적인 태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주관적인 건 뭐였죠? 주관적인 건 뭐였니?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지. 맞니? 이거 되나 이거? 이거 이상하다. 뭔가 지금 이게 녹화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녹화를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독자는 소설의 객관적 설명을 바탕으로 아예 사건의 의미나 적극적으로 상상해야 된다. 독자가 사건과 인물의 행위를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듯 적극적으로 상상하게 되므로 극적인 효과를 결국 펼친다. 요게 좀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독자가 사건과 인물의 행위를 마치 영화 적극적으로 상상해야 된다. 이거 이해되니 이거? 별표. 왜 적극적으로 상상해야 되지? 자세히 얘기해줘. 추측만 해. 서술자가 독자에게 추측하게 하니까 독자는 어떻게 해야 돼? 잘 알아 몰라. 잘 모르잖아. 잘 모르니까 독자는 수동적이어야 돼? 적극적이어야 돼?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독자가 인물에 대해서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다 알려주지 않았지. 그러니까 독자가 인물에 대해 뭐 해야 되는 거야? 엄청나게 적극적 상상해야 되지. 그래서 관찰자 시점은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까요? 멀까요?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좀 어려운 거야. 무슨 얘기냐면 독자가 인물에 다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면 독자가 적극적으로 상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건 거리가 가까운가 먼 거야? 가까운 거죠. 제가 싫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가? 안 가? 안 가죠. 제가 알고 싶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서죠. 그건 거리감이 가깝다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따 다시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근데 봐보자. 이게 작품이지 얘들아. 자, 소자가 작품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지금? 그림으로 얘기하는 거야. 밖에 있죠? 그리고 뭐 하는 거니? 얘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관찰하고 있죠. 요 그림이 요 그림이다 라는 거. 됐나요? 자, 김동인의 감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시작. 방중 복녀의 시체는 왕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에 옮겨졌다. 왕서방 복녀가 왕서방 너 죽일 거야 하고 낫으로 왕서방을 중국 사람이야. 왕서방 이름이 왕씨잖아. 죽이려고 하다가 대려 복녀가 왕서방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남편은 이게 복녀의 남편이잖아. 그럼 왕서방을 막 고소하거나 복수해야 되는데 오히려 왕서방이 이 남편한테 야 나 복녀 바람 폈거든. 둘이 바람핀 관계거든. 그러다가 야 복녀 내가 죽었다. 야 남편아 미안해. 내가 돈 줄게. 하니까 남편이 콜 이러는 거야.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돈 준다고? 그러면 자기 아내 죽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돈 받고 파는 그런 비정한 남편이에요 이게. 자, 근데 여기에 나란 말이 있어 없어 지금? 나란 말이 없지. 그럼 몇 인칭인 거예요? 그럼 3인칭인 거죠. 그런데 이게 3인칭인데 이게 전지가 관찰가가 중요하지. 이게. 그럼 이게 전지야 관찰이야. 시체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복녀의 남편 왕서방 또 하지만 한방 의사야. 의사가 진단해야 되니까. 말해 돈주머니를 꺼내어 10원짜리 지폐 석장은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이거 뇌물이죠 뇌물. 의사한테도 주었다. 이때는 복녀는 내일려 죽었다는 한방의 진단. 그 뭐야? 왕서방이 죽였는데 병사했다라는 공격한 실려갔다. 어때? 아주 드라이하지. 되게 객관적이지. 무슨 심리가 막 드러나지 않지. 그러면 얘는 뭐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건 아주 내신형입니다. 자, 관찰자 시점 여기 봐봐. 또 박스 객관적 사실만이 그러면서 추악한 현실 상황 강조하는 거죠. 자기 와이프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자, 소재된 인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품 밖에 있다 맞습니까? 감정이 개입되어서도 아닌 거다. 그쵸? 틀렸다. 관찰한 내용을 독자에게 맞은 거죠. 정답은 2번이 틀렸죠. 그 다음 자, 전지적 작가 시점 갑니다. 자, 전지적 작가 시점 별표 치고 자, 전지가 뭐죠? 야, 전지전능한 신이 시험 만나 이러잖아. 신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지적 뭐라는 거니? 모든 것을 다 안다죠. 근데 모든 것을 아는 것 중에 뭘 달아? 모든 심리를 다 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전지라고 붙은 거야. 근데 여기 뭐야? 3인칭이죠. 3인칭. 그래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속마음, 과거 행적, 사건의 처음과 끝 모두 말해주는 시점. 또 서술자는 때로는 작가의 인생관이나 주제를 직접 드러낸다라는 것도 있고요. 얘들아, 인생관이나 주제를 직접 드러내는 거 뭐라고 하지 이런 걸? 빨간색. 뭐라고 하죠 이거를?
서술자의 개의 많이 나오는 얘기죠, 이거. 서술자의 개의. 그렇지? 어우, 잘한다. 예서 노트 잘 갖고 있네. 자, 독자는 서술자의 본성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봐, 이거 아까 요거랑 잘 봐야 된다. 진짜 오늘 어려운 게 이쪽 라인 있지. 자, 관찰자는 서술자가 독자한테 많이 알려준다, 많이 안 알려준다, 많이 안 알려준다. 그러니 독자는 인물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상상을 해야 된다. 상상을 하니까 적극적이다, 수동적이다. 그래서 적극적이다. 적극적이니까는 독자와 관찰자 시점은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감이 가깝다까지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가까울 수밖에 없죠. 잘 모르니까 내가 파고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보자. 전제 작가 시점은 다 알려주죠. 다 알려주면 독자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서술자가 다 알려주지. 그러면 독자는 인물에 대해서 적극적일까 수동적일까? 수동적이겠지. 수동적이면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감은 가까울까 멀까? 멀다. 거리감이 멀다. 이게 또 특징인 거예요. 독자가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가 없다란 뜻인 거죠. 이해됐나요? 그죠? 그래서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된다. 상상력이 제한된다라는 특징. 이런 특징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특징. 그래서 서술자가 있는데 똑같은데 속마음까지 서술한다. 속마음 별표. 그래서 속마음이 나오면 전지다라는 거. 속마음이 나오면 전지다라는 거. 자, 보자. 잔인한 도시 가볼게요. 추검한 사내는 최장수가 방생을 외치며 새를 파는 것을 본다. 사내는 없는 돈에 새를 사서 날려준다. 사내는 최장수의 비밀을 알게 된다. 얘들아,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된다? 외지라고 읽고 그 다음은 답을 내야지. 그게 추론적 소설 이해라고 했었어. 왜 방생을 할까? 사내는 새를 파는, 사내는 없는 돈에 새를 왜 사서 날려줄까? 왜 새를 사서 날려주는 거 아니? 교도소에 나온 이 사내가 자기는 갇혀 있었다가 나왔는데 이 새한테 뭘 주는 거예요? 자유. 오, 잘한다. 자유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 새장수의 비밀을 알아. 그럼 새장수가 뭐 했을까? 새 날개에 가위질을 해서 멀리 못 날아가게 하고 판 다음 깜깜 바닷가에서 전기표에서 다시 잡아들여. 이 뭐 하는 새끼야 이거. 판 다음에 방생하게 하고, 와, 그럼 이제 나는 방생했으니까 기분 좋게 돌아가면 날개 쭉지를 잘라가지고서는 다시 또 새들이 푸드덕 떨어져. 그럼 다시 수거해서 또 팔아. 아주 야비한 현대인의 모습이 새장수인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TV에 그거 나오더라. 람보르기니 포르쉐 2억 4천짜리 중고업자가 판 거야. 2억 4천짜리 이거 최고 비싼 스포츠카 있잖니. 그걸 팔았어.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집주인을 자기 주장했을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아침에 갔더니 자기 노란색 스포츠카가 없어진 거야. 알고 봤더니 6개월 전에 자기한테 팔았던 중고업자가 키아나를 또 복사한 다음에 6개월 뒤에 또 다른 손님한테 그걸 팔겠다고. 람보르기니 있나요? 포르쉐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없고요. 제 아는 동생네 집에 있어요 해가지고 팔았던 집 주소까지 가서 주차장에 있는 노란색 람보르기니에 차, 키 있고, 자, 이 차입니다. 여기 키 있죠? 타고 가세요. 그리고 또 1억을 또 받았대. 1억 5천을. 근데 웃긴 건 모든 빌라는 CCTV가 다 있잖아. 그 집주인이, 차 주인이 가가지고 봤더니 6개월 전에 자기한테 팔았던 중고업자가 또 다른 손님한테 그걸 또 판 거야. 키를 또 복사해가지고. 이게 똑같은 얘기인 거지, 이게 지금. 야, 그리고 또 팔았더라고. 근데 요새는 범죄하면 안 돼, 얘들아. 뭐가 있어, 요새는? CCTV가 하루에 몇 개 찍힌다고, 너희들? 80개 찍힌다며? 오늘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면 너의 모습이 80개 CCTV에 찍힌다고 하죠? 나쁘지 못해요. 뭐 여학생들 나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내가 그 생각이 난 거야. 람보르기니를 팔았다가 6개월 뒤에 또 파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왜 전진가만 보자. 물체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방금 숲속에 불빛에 도는 한 마리 새였고 이 새가 사는 벌써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자, 두려움 때문에 미쳐진다. 몹시 팔딱거렸다. 분명했다. 역시 새지. 사내는 알 수 없었다. 새였다.
부드럽고 따스한 감촉이 손에 닿을 때, 자, 이거 사내가 느낀 거지. 사내가 느낀 걸 지금 다 알려주지. 사내의 심리를 다 알려주지. 그래서 뭐다? 전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새의 또 두려움까지 다 얘기해주죠. 분명했다. 사내의 생각까지 얘기해주죠. 전지적입니다. 이해됐니? 자, 적시하지 않은 것은 사내의 심리를 한다. 작품 안에 드러나지 않는다. 맞죠? 전후 사정은 알지 못한다가 아닌 거죠. 전후 사정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전지적은. 됐고. 자, 요거 하나 펼쳐칩니다. 우리 초점화자까지 하고 쉴게요. 초점화자까지 쉰다. 왜냐면, 요것도 많이 나오니까, 작품 밖의 서술자가 어느 한 등장의 속마음에 들어가서 시점해보고, 어느 한 등장인물의 속마음 박스 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 등장인물. 요 별표 치는, 요 그림 별표. 자, 서술자가 있는데, 인물인데, 얘가 초점하자 한 거야. 얘가 초점하자. 이 인물을 뒤로 딱 간 거야. 그리고 얘가 바라보는 걸로 가는 거야. 자, 뭐 위에 걸로 앞에 거 간다? 자, 요 그림하고 어때요? 다르죠? 요 그림을 한다면, 저 뒤에 있는 초점화자 시점은, 여기서 요 A를, 얘를 일로 갖고 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를 통해서 보는 것과 완전 다르죠? 이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그림이고, 얘는 초점화자라고 하는데, 자, 필기한다. 이거를 초점화자 시점이라고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특정 인물 시점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얘가 누구야? 얘가 특정 인물인 거지.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3인칭, 이거 많이 나온다, 얘들아. 제한적 시점이다라고 그래요. 제한적이 또 중요해요. 제한전지죠. 전지긴 전지인데 제한이 됐어. 왜 제한이 됐겠어? 얘가 직접 바라봐? 인물을 통해서 바라봐? 인물이지. 야, 인물은 전지야 아니야? 사람이니까 전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한이 돼 안 돼? 되는 겁니다. 요게 시작 초점화자 시점, 특정인물 시점, 제한적 시점이다라는 것도 알아두는데 이것 또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초점화자다. 그러면 여기서 초점화자 찾아봐. 누구겠니? 이렇게 비내는 원구. 얘가 원구의 마음은 감당할, 원구 뒤에 누구 있는 거야? 서술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원구의 마음은 감당할 수 무거워진 원구의 심리도 얘기했지. 동국남매 음산한 생활 풍경이 그의 내리를 영사망처럼 흘려나가기 때문이었다. 빛을 들을 때는 원구는 박스칩니다. 자, 이게 원구야, 원구. 원구는 여기가 누구냐면 동욱이고, 동욱 여동생 남매. 원구의 입장에서 동욱 바라보고 원구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원구는 동욱과 여동생 동욱이 생각나는 것이었어. 목조 건물이 우울하게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다 불쌍한 애들, 가난한 애들이야. 비오는 우울하고 처량한 얘기인 거야, 이게. 동욱의 집에, 동욱과 원구는 친구고, 동욱의 여동생이고, 얘네들이 되게 우울하게 살아. 동욱을 보게 된다. 사기 유난히 시고, 문설이 남보다 검은, 자,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하니, 얘들아? 외양, 묘사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 여인은 원구를 내다보며 점점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저게 동욱인가 보다도 속을 생각하며 김동욱 군의 집이 아니었는 원구의 물음에 어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을 뿐이다. 눈썹 하나 까닥이지 않는 그 태도는 거만해 보이는 것이었다. 동욱 군 어디 갔습니까? 하고 재채문 눈에도 여인은 먼저처럼 고개만 끄덕했다. 되게 우울한 여자라서 그래. 이런 걸 원구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초점하자 시점 또는 특정인물 시점 또는 3인칭 무슨 적? 제한적 시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구 때문에 제한된 거예요. 그래서 뭐다? 이거 보자. 선택적 시점, 제한적 시점, 제한적 작가 시점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선택적 시점. 누구 선택했어? 얘를 선택한 거죠. 선택.
그리고 제한.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이런 거의 특징이 뭐냐면, 원군은 그래서 이렇게 나가요. 원군은 막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원군은 이렇게 나가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의 시점만 사용되나요? 아닌 거죠. 3인칭 갖다가 뭐 다른 것도 요 별표 3인칭 관찰자 쓰다가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지인데 부분적으로 3인칭 관찰자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잘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지가 관찰자가 그러니까 하나의 시점에는 꼭 하나의 시점이 쭉 가는 게 아니라 전지적인 거면데도 중간중간에 3인칭 관찰자일 수도 있다. 그걸 네가 잡아낼 수 있겠니?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특정 인물 시자 같은 말입니다. 이게 특정 인물 시 봐봐. 자주 나오지. 그죠? 그래서 1인칭 자신인가 주인공 관찰자 내면 알고 있는가 전지적 관찰자 하나 더 뭐 있어 여기다가 여기 하나 더 뭐가 있는 거야? 특정 인물 시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거 이따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교시 마치도록 할게요. 자, 10분만 쉬다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